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대전에서 거대한 적 함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적의 항공모함 전단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 중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수단은 흔히 그에 맞서는 강력한 항공모함의 수많은 함재 전투기,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무서운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배치하고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인 둥펑21D와 둥펑26,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17 등은 천하무적이라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중국이 가진 기술로 해상 위에서 움직이는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을 맞추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평가가 많지만 중국은 최근 레일을 깔고 움직이는 항모 표적을 만들어 둥펑 시리즈 미사일들을 실험하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려스러운데요. 이 같은 위협은 우리 해군의 항공모함 CVX에 있어서도 당연히 엄청난 위협입니다. 한국의 CVX는 만재 배수량 기준으로도 체급이 45,000톤 정도에서 그치는데 만재 배수량 10만 톤이 넘는 미 해군의 항모마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둥펑 계열의 미사일들은 CVX 항모 전단에 있어 너무나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더구나 중국은 마치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할 때 빠른 무한 맵에서 미사일 터렛을 도배하는 것처럼 해안선의 둥펑 21D와 둥펑 26, 둥펑 17을 빽빽히 배치하고 있어 과연 한국의 항모 전단이 한국을 벗어난 대양에서 공세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만드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은 CVX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로 확정했는데 공개된 홍보 영상을 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이용해 단거리 이함 및 수직 이착륙 방식으로 운용하는 스토블 방식의 항모를 계획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출기로 전투기를 쏘아 보내주는 캐토바 방식의 항모가 아닌 이상 이런 식의 이함은 불가능하죠. 스토블 방식의 항모에서 함재기가 이륙하려면 F-35B라고 해도 약 180m의 활주 거리가 필요합니다. 스키 점프대가 있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라면 몰라도 스토블 형식은 좀 더 긴 활주 거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CVX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함재기들의 출격 횟수가 떨어지는 만큼 이런 항모 한척으로는 앞으로 나올 중국의 중대형 항모 전단들을 상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알고 있는 것인지 최근 중국에서도 한국의 경항모는 떠다니는 관이나 다름없다고 조롱을 일삼았는데요. 앞으로 5척, 6척의 항모를 운용하며 타입 004형 항모부터는 원자력 추진에 전자식 사출기를 탑재할 것이라는 중국 항모 소식을 들으면 이번만큼은 분하게도 그들의 조롱이 거짓말만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한 가지 강력한 묘책이 시행되고 있어 우리 한국군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흔히 장거리 타격 자산으로는 ICBM, IRBM, SLBM 등의 탄도미사일을 꼽기 마련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욱 강력한 전략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대륙을 넘나들며 수십 톤을 능가하는 폭장량으로 겨우 한 발당 수톤이 한계인 ICBM이나 SLBM 따위의 화력을 우습게 능가하는 전략 폭격기인데요. 적의 전투기들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가고 방공망 또한 가공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오늘날이지만 이들조차 침묵하게 만들 절대 무기 스텔스 순항 미사일들이 등장해 폭격기들을 여전히 가장 무서운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거대 해군 함대조차 절대로 요격할 수 없는 스텔스 대함 순항 미사일 LRASM과 같은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해 전 세계에 큰 논란을 불러올 듯한데요. 지금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공군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보다 더욱 높은 효율의 위력을 보여준 미 육군의 순항 미사일. 2000년대 초반 우리 군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가공할 파괴력을 보여준 미군의 충격과 공포 작전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시 48시간 안에 미국은 공군의 전폭기들을 띄워 100여 발의 AGM-86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 해군과 영국 해군이 함께 총 500발에서 60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동원해 말 그대로 적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화력이 집중되자 이라크의 방어체계는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는데요. 이후 이라크군과 페다인 민병대 등이 용감히 맞서 싸웠지만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이들은 간단히 수도인 바그다드를 내주었고 이라크 지휘부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를 본 우리 국방부는 이와 같은 엄청난 타격 능력을 우리 군 또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판 충격과 공포 작전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미 공군은 충격과 공포 전략을 기획하면서 당시 미 육군이 운용하는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 미사일, 해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가진 효용성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미 공군의 수뇌부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데요. 야, 저거 진짜 굉장하지 않냐?
우린 작전 한번 뛰려고 하면 표적 영상 확인하고 적 방어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잖아. 그렇지. 다른 것도 생각할 건 많지. 타격 계획은 어떻게 짤 건지, 전자전 공격은 어떻게 할 건지, 지원 항공기로는 뭘 동원할 건지, 호위 전투기는 어떻게 구성할 건지, 공중 급유기는 물론 조기 경보 통제기까지 띄워야 되잖아. 그렇지. 그걸로 끝이냐? 계획 준비 다 되면 전투기 조종사 임무 브리핑해야 되지. 적진 주변 공군 기지에 물자 옮겨야 되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 2일에서 3일은 걸리잖아. 그렇지. 근데 쟤들은 뭐야? 그냥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미사일 차량 끌고 와서 미사일 쏘고 토마호크 블록3 순항 미사일 날리고 이건 뭐 5분에서 10분이면 다 되는 거야. 물론 적 위치 파악하고 추적하고 그러려면 우리 공군의 도움도 필요하지. 그렇지만 쟤네들 저거 그냥 땅에서 미사일 날리는데 우리 공군 전폭기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더 빨리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는데 이건 뭔가 사기 같지 않냐? 그렇네. 따져보니 미 육군 에이테킴스와 순항 미사일 조합은 미 공군의 타격 전술보다 훨씬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데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니 이라크군의 방공망에 의해 요격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되자 미 공군에서도 육군의 에이테킴스나 해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없이 독자적으로 충격과 공포 같은 대규모 화력 투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로 AGM-158 제즘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운용하게 됩니다. 제즘의 위력은 이제는 너무 크고 느려 활용하기가 어려워진 B-52, B-1B 같은 전략 폭격기들을 다시금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전제로 올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톤이 넘어가는 그들의 폭장량 덕분에 이들 전략 폭격기들은 ICBM이나 SLBM 등을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핵 삼축 체제의 일환이 되었는데요. 제즘 공대지 순항 미사일은 아음속에 느린 미사일이지만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어 적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으며 사거리가 무려 370km에 이르기에 적 전투기들의 탐지거리 밖에서 발사해 적 방공망 및 주요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사거리를 더욱 연장시킨 제즘 ER의 경우 93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스텔스 기능과 더불어 강력한 패시브 센서, 위성 유도 방식 등의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적이 격추시키기 매우 까다로운 미사일입니다. 그런데다가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에 버금가는 강력한 위력까지 더해졌기에 무시무시한 현대식 방공망에 있어서도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해군을 위한 제즘 ER의 궁극의 진화, AGM-158C LRASM의 출현과 한국형 LRASM 개발, 그리고 이 제즘 ER을 기반으로 만든 대함미사일이 바로 절대 무기라 불리는 AGM-158C LRASM 스텔스 순항 대함미사일인데요. 이 LRASM은 해군 구축함의 수직 발사대 VLS에도 장착 가능하며 이 해군 항공모함의 함재기인 F-18EF 슈퍼호넷은 물론 F-35C에도 외부 무장 형식으로 탑재될 수 있습니다. 물론 B-1B 랜서 폭격기에도 2013년 11월 LRASM-A를 탑재해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2020년 국방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제즘의 효용성에 반해 공대함 버전인 AGM-158C LRASM과 이보다 사거리를 더욱 연장시킨 AGM-158D를 포함해 무려 7,000발이 넘는 AGM-158 계열 순항 미사일들을 확보한다는 사업안을 발표했습니다. LRASM은 단순한 스텔스 순항 대함 미사일이 아니라 절대 무기급으로 불리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와 같은 성능의 한국형 LRASM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이 만든다는 한국형 LRASM은 지난 9월 15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던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한국 공군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충격과 공포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제즘이 당시 여러가지 결함 문제에 시달리고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2년에는 제즘이 공력학적 문제로 인해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15K에 한쪽 날개에만 탑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군은 제즘 대신 F-15K에 두발 탑재가 가능한 타우러스 KEPD-350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하게 됩니다. 2013년 4월 우리 한국은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들여오면서 핵심 기술의 이전은 물론 제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사와 함께 차세대 순항 미사일을 공동 개발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추가로 필요한 순항 미사일 수량을 채우기 위해 201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타우러스와 제즘의 장점을 적절히 융합한 천령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만들게 됩니다. 타우러스는 500kg밖에 안 되는 메피스토 탄두만으로 탄두 중량이 2톤에 달하는 GBU-28 벙커버스터 유도폭탄과 맞먹는 관통력을 발휘하는 등 제즘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또한 500km에 달했죠. 우리 한국이 개발한 천령 공대지 미사일은 앞서 살펴보았던 두 공대지 순항 미사일의 장점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령 공대지 순항 미사일은 KEPD-350 타우러스처럼 오차 범위 1m에서 2m 이내를 족집게처럼 정밀 타격 가능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타우러스와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더 멀리 날아가 적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제트 엔진으로 비행하는 천령 또한 아음속 미사일이지만 타우러스보다 더 높은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데요. 또한 스텔스 형상 설계가 되어 있는 데다 RCS 수치를 줄이기 위해 특수 도료까지 적용되었기에 적의 레이더로 찾아내거나 추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낮은 고도로 저공 비행까지 하기 때문에 더욱 요격하기가 어려운데요. 지상에 있는 적의 레이더나 수상함의 레이더에서는 직진하는 레이더 전파의 특성상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해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저고도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령 미사일은 500km 밖 거리에서 발사되어 이 저고도의 사각지대를 스텔스 성능까지 갖춰 침투하기 때문에 적으로서는 요격하기가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천령은 표적에 대한 정보를 2개만 저장할 수 있는 KEPD-350 타우러스와는 달리 몇 배나 더 많은 표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전투기의 조종사가 공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더욱 늘어나 작전 융통성을 더욱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데요. 북쪽의 탄도 미사일 실시간으로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들이 유도탄을 발사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최적의 타격 장소를 골라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항제밍 능력을 강화했기에 타우러스보다 적의 전자전 공격에 더 높은 저항력을 가지며 제즘보다 더 높은 관통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비행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KEPD-350 타우러스와는 달리 보관할 때도 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5년에서 10년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위급할 시에 전투기 출격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즉각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에 타우러스와 큰 차이를 가집니다. 이처럼 뛰어난 천령 공대지 순항 미사일의 성능을 보면 이를 대함 미사일로 개조했을 때 그 성능이 미군의 LRASM과 비교해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LRASM은 전술 데이터 링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마치 전투기 편대처럼 각자 방향을 달리해 동서남북 사방에서 적을 공격하는 무서운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자전 공격으로 함부로 LRASM을 교란하려다가는 오히려 이 시도 때문에 들켜 LRASM의 맹렬한 추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천령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한국형 LRASM과 미군의 오리지널 LRASM 중 더 나은 것은 어떤 것이 될지 기대해보게 되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